오해입니다. 무엇을 오해했다는 건지, 누가 오해했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윤한 갈등에 오해 있었지만 바로 풀어 불화설 일축. 어제 이준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비해서 좀 소원해지신 거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그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네, 오해다. 갈등 없다. 20년 넘게 우리가 교분이 있는 사이 아니겠냐. 언제든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중간중간 쉼이 많았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MBN이 좀 편집을 또 잘하셨네요. 아니, 저희 그 보이는 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네. 편집이 아니 뭐 왜곡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두 질문이었어요. 중앙일보 기자와 TV조선 기자. 네. 지금 똑같은 사안을 다른 언론이 같은 질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한동훈과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어떤 질문 그래서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연결되어 그쵸. 있는데 네. 사실은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구나라는 느낌 충분히 살아났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나을까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바로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나머지 후보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공방이 계속 벌어져요. 그때 지금 그러니까 전임 비대위원장의 위문은 이미 그 총선 끝나자마자 했어야 됐는데 전대를 앞두고 나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는 게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열려진 답을 해야 되겠다. 원칙적인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니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원칙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그대로 좀 노출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답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길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정치인 한동훈이란 얘기. 사실 그 전에는 성재준 의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후배는 검사 후배일 겁니다. 검사 후배인데 여기에서 정치인의 길을 걷는 한동훈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정치인 한동훈으로 윤 대통령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포인트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앵커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거북한 느낌이 있기는 있죠. 뭐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아니면은 뭐 정치인 다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두 질문에 대해 가지고 나왔던 표현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있었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의 교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두 개가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과 이제 마지막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서는 약간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날 계획이 있냐라는 저 질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한 게 언제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난번에 그 당직자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만남을 가졌을 때도 자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종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주 종종보다도 약간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인사치레로 하는 말에 더 가까운 게 언제든지 아닐까. 그래서 좀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자회견은 좀 소원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좀 두 분이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주냐, 종종이냐, 언제든지냐. 약간 좀 결이 다른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 사실 윤 대통령의 의정을 우리가 알 길은 없죠.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고 제가 볼 때 복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나기 어렵다. 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각자 길을 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저렇게 얘기할 윤 필요 없죠. 대통령도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네, 그거 다른 분위기를 보세요. 맥락. 그게 쭉 얘기를 저렇게 간단하게 잘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두 번째 나온 질문 때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교분이 있었다, 뭐 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얘기는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고 좀 봐요. 첫 번째 얘기에 윤 대통령의 진심이 깔려 있을 겁니다. 각자 길을 가는 거다. 그분은 잘할 거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상당히 끊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국문 뭐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느낌이 딱 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소원해서 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봉합을 하든 말든 그분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뭐 굳이 그걸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우리 송재준 위원님의 말씀이지 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빨리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보수표는 너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왜 여기서 걱정합니까? 알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님. 저는 이미 분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맥락이세요. 네, 분가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스타일을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비판하신 분들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직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저렇게 서천시장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국민 뭐 대화라고 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SOC 사업 그 공약도 발표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과 안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선거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 관련해서도 당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앙금으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님과 맥을 같이 하는 분가를 했다. 완전히 이제 세대주 분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뭐 말씀처럼 진짜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전개가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윤 대통령과 만나냐 안 만나냐가 궁금한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은 아니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조국 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 협치 포기 않겠다. 어제 질문 중에 그럼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만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얘기를 듣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원. 뭐라고는 안 썼어요. 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원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딱 요것만 올렸어요. 근데 이거 기자회견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일단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 나랑도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훈 의원님. 근데 마이동풍이고 동문서답이고 오불간원이면 안 만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날 수 있죠. 만날 네. 수 있는데 저거는 기자회견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라고 전체 보고요. 총평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당 대표, 양당에서 가장 큰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도 72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과연 얼마 만에 만날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국과 이준석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예의상 체면 치레로 한 거다. 사실 내심으로는 만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국 대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지금 비판 약간 낙제점 비슷한 요 말 자체만 따지면 지금 낙제점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사실 이준석 대표도 SNS에 굉장히 글을 자주 올리죠. 근데 요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을 하는 요 시점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용기 있게 소통 나선 건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점수 몇 점 줬느냐? 7, 80점 줬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윤 대통령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 만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궁금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도 문은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이종근 의원님. 네. 저도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나는 거 아닙니까? 더 먼저 만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나야만 도리어. 한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부에서 가장 협상도 뛰어나고 입법 활동도 가장 뛰어났던 시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아주 지역별 맹주들의 3당과 함께 야 3당과 함께 정치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정말 양자회담, 영수회담 많이 열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 따로 만나고 김종필 총재 따로 만나고 김대중 총재 따로 만나고 또 셋을 함께 만나고 이런 만남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위기들을 넘기면서 결과를 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만나야만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네.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자신의 진영에서 가장 자신을 비판했던 홍준표 시장도 만났어요. 뭐 정치 뛰어들 때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또 독한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가장 또 상대 진영에서 적대적 모순 관계에 있는 분도 만났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분들 조국이나 이준석 대표는 사실 쉽게 만날 수도 있다. 자신의 어떤 지금 나중에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날 수 있다가 만납니다가 되는 시점까지 언제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를 아마 다들 그 포인트가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작은 요모조모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